영하 50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지배하는 동토의 땅. 그곳에 러시아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금고가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푸틴 대통령의 주머니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얼음바다를 가르고 길을 열어줄 유일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 전 세계 외교의 힘의 균형은 그야말로 거짓말처럼 뒤집혔습니다. 최근 외신을 통해 전해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긴급 성명은 전 세계 외교가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평소 강인한 짜르의 이미지를 고수하며 서방 세계에 맞서던 그가 한국을 향해서만큼은 이례적일 정도로 간절하고도 노골적인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가 과거의 실용적이고 우호적인 파트너십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강력한 제재 대열에 동참하며 러시아와 거리를 뒀던 한국에게 사실상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제발 다시 와달라며 손을 내민 것입니다. 로이터와 타스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러한 푸틴의 태도 변화를 두고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박한 구조 요청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러시아는 왜 이토록 다급하게 한국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미래이자 마지막 희망인 북극항로,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북극항로는 단순한 바닷길이 아닙니다. 전쟁 장기화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심화되고 국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다시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발판이 바로 북극해에 매장된 천문학적인 양의 천연가스와 원유입니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이어지는 북극항로는 디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경로보다 거리를 무려 40%나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거리로는 8,000km, 운항 시간으로는 보름 가까이 줄어드는 이 혁명적인 물류 경로는 선박 한 척당 수십억 원의 연료비를 아껴주는 그야말로 해운 물류의 판도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러시아는 이 항로를 통해 자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에 빠르게 수출하고 막대한 통행료까지 챙기며 무너져가는 경제를 재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북극해는 1년 내내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죽음의 바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막대한 자원이 묻혀 있어도 그 얼음을 깨고 들어갈 배가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러시아의 야망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멈춰서게 됩니다. 7m 두께의 얼음산을 뚫고 전진하며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액화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쇠빙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 30년간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극지 전용선 시장을 개척해왔고 현재 쇠빙 기능을 갖춘 고부가 가치 LNG 운반선 시장에서 점유율 100%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야말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한국의 기술력 덕분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 속에 갇혀있던 1조 2천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세상 밖으로 꺼낸 것은 한국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에 건조한 15척의 쇠비빙 LNG선이었습니다. 이 선박들은 일반적인 배와 달리 선체 전체가 특수강판으로 무장되어 있고 선미에 장착된 아지포드 추진기가 360도 회전하며 얼음을 갈아버리는 괴물 같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척당 가격이 3천억 원을 호가하는 이 배들이 없었다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은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식은땀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추가적인 쇠빙선 공급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 쇠빙선이 제때 공급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의 북극 개발 계획은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퇴보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조선 기술로 러시아를 돕겠다고 큰 소리치며 나섰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중국산 선박들은 얇은 얼음조차 제대로 깨지 못해 좌초되기 일쑤였고 잦은 고장과 결함으로 인해 오히려 러시아의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기술의 격차는 돈이나 의지만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러시아는 뼈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한국의 손길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차지한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를 돕기는커녕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 기세로 덤벼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원은 헐값에 쓸어가면서 자신들의 저가 공산품은 비싸게 팔아치우는 중국의 약탈적 행태에 러시아 국민들의 반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적 속국이 될 것이라는 비명 섞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혈맹이라던 북한마저 러시아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규모 파병과 무기 지원을 감행했지만 부도 위기에 몰린 러시아는 약속한 대금의 20%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용병의 월급조차 밀리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과거 정직하게 투자하고 기술을 전수해주던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사무치게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군사적인 힘의 논리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저자세를 취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는 한국산 무기의 위력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최근 한국산 무기로 국방력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이 러시아의 코앞에 배치되면서 러시아가 자랑하던 기갑 전력은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영하의 날씨와 눈 덮인 지형에서도 완벽한 기동성과 타격 능력을 보여주며 러시아군에게 악마의 무기로 불릴 만큼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살상무기 수출을 자제해왔지만 러시아가 선을 넘자 거침없이 유럽 시장에 진출해 러시아를 포위하는 거대한 철벽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독일 슈피겔 등 유럽 유력 언론들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유럽의 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다며 한국 무기가 러시아의 팽창 야욕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 무기 수출의 예봉을 꺾고 외교적 중립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된 셈입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에너지 자원을 얻기 위해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협력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이라 자부하던 러시아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며 읍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가진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력과 방산 파워,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적 위상이 만들어낸 통쾌한 역전극입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최근 브리핑에서 한국은 북극 개발과 극동 발전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치켜세우며 파격적인 특혜를 약속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그들은 한국 없이는 자신들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달콤한 제안에 섣불리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시기에 맞춰 그들의 손을 잡을지 말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유럽의 오랜 동맹들을 뒤로하고 한국에 올인하려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이제 주변 열강들의 눈치를 보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주도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했음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북극의 두꺼운 얼음을 깨부수는 한국의 쇠빙선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떤 강대국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과 외교력으로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내민 손은 그들의 절박함의 표현일 뿐 선택은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기회의 파도 위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우리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